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논다더니 밥충이 아니면 뭐야? 낯익은 목소리가 아침 정적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침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제가 쓴 스크립트, 그리고 어머님이 실제로 했던 말, 그 대사가 TV 화면 가득 자막과 함께 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논다더니 밥충이 아니면 뭐야?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조회수 243만 회, 댓글 3만. 아나운서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넘긴 지우의 사연방 채널이 가족 갈등 폭로 논란으로 고소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 채널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다뤄 인기를 얻었지만 영상 속 시어머니의 말투와 상황이 실제 인물과 너무 비슷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제 채널 썸네일과 영상 리스트들이 여러 개 모자이크처럼 뜨더니 그중 하나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황색 바탕에 흰 글씨, 밥상머리에서 들은 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제가 올린 그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제 목소리가 뉴스 화면에 깔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논다더니 밥충이 아니면 뭐야? 그 순간 제 뒤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어머님이 TV 앞에 굳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TV 화면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똑같은 억양을 듣고 입술을 크게 달싹이더니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깍. 리모컨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 목소리, 지우야, 저거 내 목소리잖아. 어머님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에는 충격, 공포, 수치심, 분노,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243만 회, 댓글 3만 개를 넘기며 일부 시청자들은 속이 뻥 뚫린다며 공감하지만 또 다른 시청자들은 실제 가족을 모욕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243만 명이 내 목소리를 들었다고? 제 심장도 같이 내려앉았습니다. 30분 전 모든 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댓글과 기사들을 확인하느라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을 붙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려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전기 주전자를 켜려는 순간 거실 쪽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뉴스를 켜놓고 어머님이 식탁에 앉아 계실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뉴스 음악이 아니라 낯익은 너무도 익숙한 제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논다더니 밥충이 아니면 뭐야?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자 어머님은 이미 뉴스 리포트 화면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소리에 어머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의 눈은 이미 많은 걸 알아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TV를 가리켰습니다. 지우야, 저 사람, 너 맞지? 화면 아래에는 제 채널명이 떡하니 떠 있었습니다.
지우의 사연방. 구독자 103만 4,217명. 저는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한숨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소리가 어머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저 영상 속 시어머니, 나 맞지?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소파로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우야, 난 내가 그런 말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때는 그냥 넘기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적어두었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영상으로 만든 거야? 네. 잠시 거실에 TV 소리만 울렸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우리 시어머니 같다며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 아래에는 댓글들이 일부 캡처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랑 말투 똑같음. 저 말 진짜 칼이다. 저런 말 들으면서 사는 며느리는 무슨 죄냐? 어머님이 그 자막들을 하나씩 읽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와 이 기묘한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 무슨 일이야? 그리고 TV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다 들켰네. 남편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단톡방 새 메시지 87개. 지인들, 야, 이거 너네 집 얘기 아니냐?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며 화면을 내려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이 뉴스 캡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다들 이거 김대리 집 얘기 아니냐고. 어머님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든 건가?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 아주머니 두 분이 서 있었습니다. 한 분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지우 씨 맞으시죠?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네, 제가 지우인데요. 아주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화면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제 뉴스 화면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파트 단톡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다들 혹시 이 집 아니냐고.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파트 단톡방까지? 두 번째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희가 뭐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우 씨 괜찮나 해서요. 솔직히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첫 번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랑 많이 힘들었어서 영상 보면서 위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뉴스 보고 혹시 진짜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어머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라고 생각하더냐? 아주머니들은 대답을 쉽게 못했습니다. 그러다 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투나 상황이나 좀 많이 비슷하다고들. 남편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지금 정리해야 할 게 많아서요. 이웃 아주머니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연신 죄송하다며 내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머님은 그대로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의 목소리는 진짜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아는 거구나. 어머님의 두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가고 문이 닫힌 직후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수화기 너머 엄마 목소리는 이미 울음을 먹은 소리였습니다. 지우야, TV 봤어.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 저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티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명절 밥상 얘기 나오는데 엄마가 명절에 가져간 반찬 얘기도 같이 나오더라. 사람들이 댓글에 친정엄마 참 좋다. 저런 엄마 있어서 며느리가 버텼다. 그렇게 쓰더라. 엄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근데 지우야. 엄마는 그게 아니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반찬을 싸들고 내 시댁에 갔는지 사람들은 좋은 엄마라고만 하는데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미안해서 그랬어. 너를 그 집으로 보낸 게 평생 미안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명절 때마다 너 혼자 고생할까봐. 그래도 엄마가 반찬이라도 들고 가면 내 시어머니가 조금은 덜 뭐라고 하실까 싶어서. 그래서 매번 무거운 가방 들고 전철 타고 간 거야. 엄마의 울음이 더 이상 참아지지 않는 듯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야. 사람들은 착한 친정엄마라고 하지만 엄마는 그저 미안한 엄마야. 너를 그런 집에 보낸 엄마라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지우야, 너 괜찮니? 시댁에서 너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니야? 엄마가 지금 당장 올라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도 내가 너무 미안해.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우 친정엄마도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구나. 어머님은 TV에 비친 자신의 실루엣과 눈앞에 있는 저 보이지 않는 친정엄마를 한 번에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 말은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막상 입으로 들으니 가슴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집안으로 갈 줄 알았어. 나보다 더 넉넉한 집, 더 체면 서는 집. 어머님은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 듣고 솔직히 깜짝 놀랐지. 아니,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고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 그래, 들어온 이상 대놓고 쫓아낼 수는 없으니 대신 마음에 안 들려고 노력하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음에 안 들려고 노력했다고요? 어머님은 쓴웃음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잘해도 그래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역시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해야 내 마음이 조금 편했거든. 어머님은 제 쪽을 보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야. 친정은 손님이다. 며느리는 집안 사람 아니고 일꾼이다. 그런 말들.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 TV에서 저 말을 다시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처음 알겠더라. 어머님이 자신의 가슴께를 꾹 눌렀습니다. 내가 내한테 했던 말인데 이제는 그 말들이 나를 향해 돌아오는 느낌이야. 어머님은 친정엄마 이야기를 떠올린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내 친정엄마 통화하는 거 들었어. 그분도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반찬 들고 다니셨더라. 나는 그 반찬 받으면서도 짜다 맵다 투덜거렸고 어머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우야, 나는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지 오늘 TV 보고 뉴스 보고 댓글 보고 그리고 내 엄마 목소리 듣고 처음 알았다. 잠시 집안이 이상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TV 뉴스는 이미 끝났고 화면에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듯 잠시 비틀거리더니 제 앞에 와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놀라서 어머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어머님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제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내한테 한 말들이 그때는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칼이었더라. 내 마음을 베는 칼. 어머님은 눈물을 훔칠 틈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는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내 입으로 나온 말인데도 몰랐어. 근데 영상으로 들으니까, 뉴스로 나오니까, 댓글을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이더라. 어머님 손이 더 세게 제 손등을 쥐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날 용서해달라고 감히 말은 못하겠다. 그럴 자격도 없고 내가 지금 와서 싫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어머님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물어보고 싶다. 지우야, 엄마한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참았던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어머님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듯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말도 없이 영상을 올린 것도 제 상처만 보고 어머님의 상처는 보지 못한 것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로의 손등 위에 섞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머님이 언제든지 저를 내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래, 나도 이 집은 일터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어머님이 제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지우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배워볼게. 어떻게 말해야 사람 마음을 안 다치는지, 어떻게 며느리를 식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어머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혹시 가능하다면 엄마한테 천천히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저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이 우리 둘 옆에 와서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한 손과 제 한 손을 같이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서로를 꼭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군가가 보면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가족에게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TV 불빛만이 우리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이미 끝났고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